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2021 미꿈소 온라인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미꿈소 온라인 축제 미래직업 멘토링의 사회를 맡은 장강림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온라인 축제는 2021 미꿈소 AI 시대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10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미래 AI 시대에는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겨날 겁니다. 그에 따라 재미나고 신기한 직업들도 많이 생겨날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친숙할 것 같아요. AI, 인공지능 개발자 멘토분을 모시고 미래직업 멘토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 중요한 안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미꿈소 온라인 축제 미래직업 멘토링에 있는 영상을 다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인증사진을 우리 축제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시원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저장. 네, 여러분, 요즘 영화에서만 봐도 말 한마디로 아침밥이 만들어지고 세탁기가 돌아가고 인공지능 로봇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등 신기하고 이색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오늘 모신 인공지능 개발자님의 역할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직접 개발하신다고 합니다. 저 역시 너무나도 궁금한데 지금 빨리 만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오늘 만나볼 미래직업 인공지능 개발자 강은숙 멘토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멘토님 친구들에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개발자 강은숙 멘토입니다. 저는 와글와글 팩토리에서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은숙 멘토님과 함께 미래직업 멘토링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그 컴퓨터가 직접 생각하고 학습한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친구들도 잘 모를 것 같고 우리 멘토님께서 정말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그 인공지능이 우리 실생활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요. 지금 바로 우리 멘토님과 함께 멘토링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개발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5가지 단계로 한번 모험을 간단하게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인공지능 세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들어가기 전에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한번 뉴스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아 씨. 안녕하세요, AI 앵커 김주하입니다. 언뜻 봐서는 저랑 똑같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낯선 외국어가 포함됐는데도 별로 어색한 걸 못 느끼겠습니다. 네, 뉴스에서 보는 거와 같이 사람 앵커 못지않은 인공지능 앵커가 뉴스를 하는 장면을 우리 보고 왔는데요. 그럼 인공지능 앵커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인공지능 앵커는 앞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를 활용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이핑을 하면 기존에 녹음되어 있었던 앵커의 목소리를 합성을 해서 인공지능 앵커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럼 인공지능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은 1956년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1956년도에 수많은 학자들이 이 기계가 생각을 한다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다트머스 대학교에 모여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기계로 구현해보자라는 회의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바로 AI,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학자들은 연구를 거듭했고 우리 뇌를 모방해서 기계가 인간과 같이 생각을 하자라는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 결과 퍼셉트론과 우리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3가지 재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도 많은 데이터를 생산해서 나오는 이 빅데이터와 이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 그리고 컴퓨터 부품 중에 하나인 GPU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의 이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인공지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탄생한 알파고를 기억하시나요? 이 알파고로 인해서 일반인들도 인공지능을 쉽게 알게 되었고, 인공지능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알파고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영화 속에서 보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인간 못지않은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을 강하다고 해서 강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인공지능은 바로 한 가지 역할만 잘한다고 해서 약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에서도 발전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바로 약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속에 가깝게 다가오고 있어요. IBM에서 만든 의료 인공지능인 왓슨은 수많은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사의 보조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 데이터를 처리해서 사람이 아닌 기계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연구도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바로 얼굴인식입니다.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서는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또 카드 결제나 출입 시스템을 편리하게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마스크 착용 여부나 자동 열 체크 기술에도 바로 얼굴인식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내 사진을 디즈니 캐릭터처럼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옆에 보시는 사진도 제 사진을 디즈니의 캐릭터 주인공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정말 디즈니 캐릭터의 주인공 같나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이 가상 인간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딥페이크의 사진 합성 기술을 통해서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가상 인물을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공지능 아이돌도 탄생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진 검색이나 실시간 번역, 그리고 농업 분야, 범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한 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예로 구글 포토를 들 수 있습니다. 구글 포토는 우리가 사진을 정리하지 않아도 검색을 통해서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검색해주는 기술입니다. 또한 실시간 번역을 들 수 있는데요. 지금은 해외에 나가지 못하지만 해외에 나가게 되면 언어의 장벽이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시간 번역은 사진을 통해서도 바로 외국어를 우리나라 언어로도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르는 것을 찾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렌즈 어플들인데요. 우리가 관광지나 동물, 식물들에 대해서 검색하고자 할 때 사진을 찍게 되면 이 사진에서 검색을 통해 정보를 알려주는 어플입니다. 인공지능은 5분 만에 나의 사진을 명화작품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옆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제 사진과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의 명화를 같이 넣었을 때 인공지능이 이 두 가지를 합성해서 인공지능 명화작품을 만들어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까지 그려주는 인공지능이 이제는 소설까지 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개의 단어만 알려주면 이 단어를 조합해서 훌륭한 소설과 같은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인공지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술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 기술에는 다양한 교과목들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과학, 컴퓨터 공학, 그리고 인지심리학, 생물학, 뇌과학 등 수학과 과학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의 학문이 융합해서 인공지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냉장고, 그리고 에어컨, 세탁기 등 다양한 가전 서비스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모두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재료를 통해서 동작합니다. 수많이 쌓인 이 빅데이터와 또 이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 여기서 알고리즘은 모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모델을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인 이 GPU,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한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원리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인공지능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바로 컴퓨터 속의 이미지를 숫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옆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숫자 8은 모두 픽셀 값으로 변환되어서 숫자로 저장이 되고요. 이 저장된 숫자 값을 스스로 패턴을 읽어서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통해서 소리를 인식할 때 인공지능은 어떻게 소리를 인식하게 될까요? 바로 음성 입력을 받아서 음성을 글자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글자를 이해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바로 자연어 처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연어 처리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인공지능이 음성으로 입력받은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인식된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로 인공지능 기술 체험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옆에 보시는 사진은 바로 사람이 그린 것일까요? 인공지능이 그린 것일까요? 그냥 봐서는 사람이 그린 것인지 인공지능이 그린 것인지 정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6가지의 사진 모두 인공지능이 그렸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기술은 GAN이라고 해서 겐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냥 생성하는 기술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그림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명화 작품을 만드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딥드림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우리 명화 작품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진과 명화 작품을 선택만 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사진을 합성을 해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인공지능 명화 작품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진로 안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자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명화 작품을 안드로이드 앱이나 아이폰 앱이나 또 PC의 웹 형태로 만들고자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속에 어떤 딥러닝 기술이 숨어 있는지 그 기술을 파악한 이후에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내는 이 파이썬 코딩도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게 되면 이 모델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앱이나 또 PC 웹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앱 코딩이나 웹 코딩의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최근에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많은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학과에서 AI 융합학과, 또 인공지능 로봇공학 전공학과 등 다양한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는 대학교의 전공으로 우리는 진로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부가 필요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러분에겐 지금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학뿐만이 아니고 인공지능 기술들은 영어로 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해력과 문해력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력 또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가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정보를 분석해서 이 결과를 내는 전문가 엔지니어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 엔지니어, 분석가 등의 직업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개발자는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의 눈을 대신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이 전공을 다루고 있는 개발자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말하는 자연어 처리를 개발하는 개발자도 있습니다. 또한 알파고와 같이 게임과 같은 인공지능을 다루는 강화학습 개발자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AI 챗봇이나 또 AI의 앱을 만드는 또 로봇을 만드는 전문가들이 바로 인공지능 개발자 직업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고 인공지능의 데이터 또한 인공지능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직업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신다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래 직업 우리 인공지능 개발자 강은숙 멘토님과의 멘토링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미래 직업 멘토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멘토님에게 직접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몇 가지 질문들을 미리 좀 뽑아놨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 개발자와 관련된 재미있는 책들이 좀 있으면 추천 가능하실까요, 멘토님? 10대가 알아야 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친구들이 읽기에 좀 쉽게 쓰여져 있어서 인공지능과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분야는 물론 있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정을 공감하거나 이 고유한 능력을 펼치는 곳에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군들이 있고 또 높은 직업군들이 있는데요. 이 감성의 기초에서 예술 관련 직업, 이런 것들은 자동화 대체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단순 반복적이고 사람의 감정이나 감성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노동 집약적인 일들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자라고 하면 혼자 방 안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개발자 문화에는 서로 공유하고 상생하는 문화가 정말 널리 퍼뜨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오픈된 마인드의 성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이렇게 만든 소스 같은 것도 서로 공유하면서 오픈소스 활동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 그리고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이 끈기 같은 성격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멘토님께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이 두려운 존재가 아닌 우리 생활 속에서 가깝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친구 같은 존재로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개발자를 꿈꿀 수 있는 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 있는 이 시간이었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1 미꿈소 온라인 축제 미래직업 멘토링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강은숙 멘토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끝낼까요? 여러분 2021 미꿈소 온라인 축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